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레이 전기차 레이 EV의 주행 가능 거리가 공개됐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미 계약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인데 주행 거리가 200km만 넘으면 우리가 계약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나온 주행 가능 거리 무려 210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와, 근데 210km 너무 아슬아슬하게 넘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차가 250km는 문제없이 갈 거라는 거. 오늘 그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 중국산인 건 둘째치고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 첫 번째 현대기아 자동차잖아요.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배터리 관련 주식 사신 분들, 이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악플이 아주 예상됩니다. LFP 배터리를 장착한 레이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괜찮을지, 그리고 이거 보조금을 못 받을지도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이거 살만한 자동차인지 빠르게 살펴보시죠. 자, 먼저 여기 공개된 자료를 한번 보면요, 역시나 환경부 캔시스 자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 EV의 최대 출력 87마력이죠. 레이 가솔린보다 14% 정도 강해요. 무엇보다 토크가 더 높을 거고, 그리고 초반부터 슉 이렇게 달려갈 거고, 그러니까 아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배터리는 중국 CATL이 만든 LFP 배터리 35.4kWh 이렇게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환경부가 여기 더해서 비고란에다가 주행 가능 거리를 추가한 겁니다. 근데 주행 거리가 좀 의외예요. 비슷한 배터리를 갖고 있는 미니 일렉트릭, 요거 NCM 배터리가 32.6kWh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으로 보면 10%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미니의 주행 가능 거리는 159km. 그러니까 레이 EV는 LFP니까 훨씬 못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 있었는데 무려 210km를 달성했습니다. 와, 잘 만든 LFP 배터리가 못 만든 NCM 배터리보다 낫다? 아니, 그건 아니고 레이가 더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전비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레이 EV의 무게는 1295kg인데요 미니는 1390kg이니까 아무래도 무게 차이가 100kg이나 납니다. 꽤 나죠. 타이어 폭도 미니가 훨씬 두꺼워요. 레이 타이어는 지금 폭이 175거든요 미니 타이어는 205입니다. 그러니까 미니는 작은 차가 아니고 경차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잘 달리는 차로 세팅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차가 전비에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죠. 상온 주행거리 보면요, 시내 주행거리는 238km로 인증을 받았어요. 고속도로 주행거리는 176km로 인증받았습니다. 그리고 복합 주행거리는 210km. 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죠.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2011년에 저 레이 전기차 이미 타봤습니다. 그때 탔던 첫 번째 레이 전기차는 이게 주행거리가 91km였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3배 정도 거리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요거 얘기하면 또 얘기하실 겁니다. LFP 배터리는 겨울에 폭망이던데요. LFP를 왜 좋다고 하세요? 뭐 이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던데, 그래서 저온 주행거리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저온 주행거리 나왔죠. 시내 주행거리 보면 163km, 고속주행거리는 172km. 고속주행이 조금 더 낫네요. 왜냐면 계속 배터리를 달구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복합주행거리는 167km.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전기차 보조금 100%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게 2천만원대 자동차인데 서울시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860만원. 그러면 이거 전기차 보조금 못 받으면은 차 못 팔아요. 이거 정말 중요하겠죠. 보조금을 얼마나 받는지 한번 보죠. 와, 레이 EV 요번에 잘못하면은 보조금 아예 못 받을 뻔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은 상온 주행거리, 저온 주행거리를 따져요. 그래서 상온 주행거리에 비해서 저온 주행거리가 70% 이하가 되면 아예 보조금을 안 줍니다. 300km 이하로 가는 차들, 이 레이 같은 차들은 75%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아예 안 줘요. 왜 그러냐면 저온 주행거리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고 만드는 자동차들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 자동차가 한국에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레이 EV 같은 경우는 상온이 210km, 저온이 167km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10km에 75%면 몇이에요? 157.5km인데 지금 딱 9.5km 차이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와, 큰일 날 뻔했죠. 저온 주행거리가 만약에 10km만 떨어졌어도 보조금을 빵원. 그러면 만약에 레이 EV 상온 주행거리가 실제로는 15km를 더 간다. 그러면 정말 곤란해지죠. 그렇게 되면은 보조금 아예 못 받는데, 사실 주행거리라는 건 말이죠, 공인이라고는 하지만 국토부나 환경부가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조사가 스스로 측정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후 검증에서 그 주행
주행거리보다 짧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상온 주행거리는 자기가 적어내게 돼 있는데 거짓말로 하진 않았겠지만 좀 이렇게 딱 맞게 적어서 내지 않았을까. 아니 자기 차 주행거리가 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금 낮춘 이 정도라면 누가 뭘 하겠어요.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210km로 적어냈지만 아마 주행해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갈 거라고 기대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보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5,700만원 이하의 차니까 당연히 100% 구간에 해당되죠. 거기에 이행보조금이라는 게 있죠. 이행보조금은 뭐냐, 2009년에 이 브랜드가 4,000대 이상의 차를 팔았냐, 이거 팔았으면 보조금을 주는 거고, 이거 2009년에 차 안 팔았던 브랜드는 안 주는 겁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140만원을 줘요. 총 600만원 중에 140만원이니까 상당한 거죠. 이 보조금은 사실상 테슬라 때리기용 보조금이고 기아는 당연히 이 기준을 넉넉히 통과하죠. 그리고 혁신기술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슬라 없는 V2L을 장착한 차에만 주는 보조금 20만원 당연히 주죠. 그리고 가장 높은 비중은 성능 보조금인데 전비, 주행거리를 봅니다. 지금 전비가 공개는 안 됐는데 무게나 타이어로 봤을 때 전비 잘 나올 게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거의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행거리에서 짧기 때문에 아마 보조금이 좀 빠지겠죠. 그럼에도 서울시 기준으로 아마 8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판매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이 레이가 LFP 배터리를 넣었으니까 당연히 좀 더 저렴하게 나오겠죠. LFP 배터리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악플이 쏟아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면 전 국민이 지금 배터리 주식을 다 갖고 있잖아요. 배터리 주식 갖고 있지? 아, 배터리는 안 샀어. 되게 특이하신 분이네. 그 용감하신 분들이 배터리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사셨어요.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죠. 좋은 정보, 나쁜 정보, 경쟁사 정보 이런 거 다 알아야지. 그래야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올 수 있죠. 아, 믿습니다. 끝까지 가주세요 하고 영원히 끝까지 올라갑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장밋빛 환상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정적인 얘기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얘기가 있느냐. 첫 번째, 겨울철 주행거리 폭망이다. 이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죠. 자, 그럼 겨울철 주행거리 나왔잖아요. 뭐 크게 떨어지진 않죠. NCM 배터리 겨울철 주행거리하고 비교해도 한 10% 정도 더 떨어진 정도? 근데 미니가 주행 가는 거리 175km로 인증받았거든요. 겨울철 주행거리가 153. 그러니까 미니도 지금 한 20km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LFP랑 NCM이랑 뭐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 나진 않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배터리 열화. 근데 그거는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NCM 배터리 보시면 100% 충전하면 경고 나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NCM 배터리 장착한 차는 100% 충전을 자주 하지 마시라고, 80% 정도만 채워서 평소에 쓰고 장거리 갈 때만 100% 쓰라고 이렇게 경고가 뜹니다. 모델 Y RWD 같은 차를 타면 이렇게 충전할 때 100% 충전을 자주 해주세요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는 가득 충전을 해도 열화가 되지 않거든.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충전이 NCM에 비해서 열화가 덜해요. 수명도 더 깁니다. NCM에 비해서 LFP 수명이 2배가 더 길다고 해요. 이런 얘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LG가 그래요. LG가. LFP 배터리가 겨울철에 출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주된 이유는 발열이 적어서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원래 온도가 30-40도 정도 돼야지 최고의 성능을 내는데 이 LFP 배터리는 겨울철에 발열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FP 배터리는 장점도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단순해요. 열이 안 나니까 굳이 냉각 파이프를 열심히 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바닥에만 있어도 충분히 냉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재가 덜 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화재 덜 나는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비난할 일인가? 이거 조금 다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LFP 배터리라고 해서 화재가 안 나는 건 아닙니다. 잘못 만들면 어떤 차든 화재가 나요.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이런 장점들이 계속 부각되니까 요즘 들어서 내놓는 논리가 있습니다. LFP 배터리는 재활용이 안 돼,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자동차의 NCM 배터리 수명이 10년 지나도 90%의 퍼포먼스를 내요. 뭐 수명이 있다고 하고 뭐 교체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적어도. 근데 LFP는 그 NCM 배터리의 2배를 씁니다. 20년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활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재활용이 안 된다는 이유는 공급이 너무 적어서 재활용 수요가 적습니다. 아니 20년 쓰는데 뭐하러 재활용을 해. 그냥 그 배터리 그냥 쓰지. 재활용해봤자 나오는 물질도 그렇게 비싼 물질이 없어. NCM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니켈 코발트가 안 들어가니까 같은 비용 들여서 열심히 분해해봤자 거기에 코발트 없는데 뭐하러 그걸 분해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을 조금 바꿔서 10년 후에 차 폐차하면서 배터리를 떼서 그 안에서 분해해서 그 원료를 뽑아내서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배터리 상태 그대로 10년을 더 쓰는 게, 분해할 이유 없이 그냥 계속 쓰는 게 더 친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LFP 배터리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이 아니다, 요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주장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LFP 배터리는 그런 문제가 없냐? 문제가 심각하죠. 일단 밀도가 낮습니다. 부피랑 무게가 더 무겁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고급차에다 이걸 장착할 일은 전혀 아니죠. 그런데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LFP도 기술 발전이 계속되고 있고요. 중국에서 나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뻥카겠지만 그냥 뻥카라고 치부하기에는 저게 진짜 되나 싶은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LFP도 그냥 무시할 순 없다. 우리도 빨리 기술 발전을 시키고 이 LFP도 좀 사용을 해보고 이렇게 널리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좀 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그래 가격은 얼마일까? 우리는 2천만원 후반대 정도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보조금이 한 800만원, 그래서 딱 2천만원에 살 수 있는 전기차. 아 참, 지역에 따라서 보조금이 또 다르죠. 경상남도 거창 있잖아요. 보조금을 1830만원 준다고 합니다. 울릉도도 1780만원을 주죠. 그러면은 레이 전기차 1000만원에 살 수 있는 건가요? 아,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러면은 고창이나 울릉도에다가 이거 리스사 같은 거 세워가지고 거기서 전기차 뽑아다가 이렇게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새로운 비즈니스. 아, 근데 지금 기사들을 보면요, 보조금 반영 후 가격이 2천만원대 후반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2,500만원도 2천만원대 후반이니까 출시 가격은 대략 3천만원 초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구형 레이가 3,500만원이었거든요 그때 보조금이 1,500만원이었으니까 시구매가 2천만원에 살 수 있었으니까 요 가격 요번에도 좀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레이 EV가 저희한테 딱 좋은 차거든요. 주행거리 210km다 이렇게 되면 고양시에서 지금 강남까지 주행거리가 30km거든요 왕복 60km, 그러면 3일 반 정도를 탈 수 있는 거네요.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겁니다. 부산 갈 때 힘들다고 맨날 가시는 분들은 권할 수가 없지.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을 내가 몇 번이나 운전하고 갔나?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면 중간에 한번 충전하는 정도의 노력? 그 정도면 괜찮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딴 차 타고 가도 되고. 차 가격도 저렴하지만 유지비도 넘사벽으로 저렴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니까 이 톨게이트 비용 절반, 공영주차장 절반, 이런 거 대단하죠. 아, 세금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전기차는 지금까지는 가격이나 크기나 이런 거 상관없이 세금이 다 동일합니다. 1년에 13만원을 내요. 근데 레이 가솔린은 경차기 때문에 경차 세금 혜택으로 1년에 세금이 10만 3천원. 그러면 얘는 경차 세금을 내야 돼? 전기차 세금을 내야 돼? 혜택을 주려면 경차 쪽이 혜택이 조금 더 좋은데 이걸 전기차 세금 내라 그러면 역차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저는 전기차들이 조금 더 배터리를 적게 실는 차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조금 더 짧고 저렴하고 이런 차들이 많아져야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차 실제로 타보고 좋은지 나쁜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하려는 거고요. 저희 PD님들도 엄청 좋아하고. 네, 레이 EV 이제 출시도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이면 나온다고 해요. 다음 달에 토레스 EVX도 나온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테슬라 모델 Y RWD 주행 거리 뭐 등등등을 다 확정했는데 근데 우리 정부가 보조금을 확정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왜 보조금 확정을 안 해주지? 특별한 이슈도 없어요. 다른 메이커들은 주행 가는 거리 나오고 나면 한 일주일 안엔 보조금이 확정된다고 해요. 근데 보조금 확정을 굳이 안 시켜줄 이유가 있나? 이거 보조금 확정이 안 돼서 평택항에 지금 1,500대 들어와 있다고 하고 1,500대가 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3,000대가 지금 주인한테 한 대도 못 가고 있습니다. 3주째 대기하고 있어요. 약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보조금 4,000대이던 걸 5,600대로 늘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에서 지금 이미 가져온 게 3,000대? 이거 만약에 보조금 확정 딱 해주고 테슬라가 차를 인도하기 시작하면 보조금 다 빼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레이 EV 나올 때까지는 확정 안 지어주겠다, 이런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해야 되나? 어쨌든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이 소비자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회사, 외국 회사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부도 힘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가 싸게만 나오면 테슬라보다 늦게 나와도 경쟁력이 있다? 그렇죠. 경쟁력으로 승부해야죠. 정부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런 걸로 승부해서는 안 되죠. 경쟁력 훌륭할 것 같습니다. 아니 테슬라 5,600만원짜리 차인데 이건 지금 2천만원짜리 차잖아요. 반도 안 되는 저렴한 차인데 레이 훌륭합니다. 테슬라 취소하고 레이를 사야 되나?